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커마 2급 실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찾기 참조 함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찾기 참조를 봐주시면 되고요. 예제는 계산 작업에 찾기 참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저희 함수 세 번째 시간이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함수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 범주가 여기 보시면 제부, 날짜, 시간, 수학삼각, 통계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커마 2급 시험 범위는 날짜, 시간부터 논리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이런 함수들을 배웠죠. 네, 그거는 수학삼각과 통계 쪽에 해당이 되는 함수예요.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배웠습니다. dsum, daverage 이런 함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찾기 참조 함수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논리 함수 배우실 거예요. 논리는 대표적으로 if 함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텍스트랑 날짜, 시간을 배우실 겁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은 5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논리 함수가 대표적으로 if 함수가 해당이 되는데 5문제 중에서 if 함수가 뭐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5문제 중에서 요게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된다. 그러니까 찾기 참조에서 1문제 정도 나오고 수학상강이나 통계 쪽에서 1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1문제 정도 나오고 논리에서 1문제 정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텍스트나 날짜, 시간 쪽에서 1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옵니다. 만약에 논리에서 if 함수가 2문제가 나온다. 그럼 나머지 날짜, 시간이나 텍스트 이런 데에서 1문제가 안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가지 영역 중에서 메인으로 되는 이 5가지 영역을 충분히 익히셔서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맞히셔야 된다. 이게 함수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작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직급과 기본급표를 이용해서 급여를 계산하신 겁니다. 급여는 기본급 더하기 수당, 조치함수는 V로 함수입니다. 자, 이 뜻은 여기 직급이 있죠. 과장, 대리, 사원, 대리 이런 직급이 있으면 이 직급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이쪽으로 끌어오고 거기에다가 수당을 더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요.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로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에요. 찾으려고 합니까? 찾을 값은 여기 과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추출하고자 하는 표 참조 범위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럼 이 범위가 움직이겠죠? 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번호입니다. 열번호는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급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이건 F4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이니까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한 값은 false, 비슷하게 일치한 값은 true 또는 생략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는 어떤 걸 찾으시는 거냐면 여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과장이 여기 과장 있죠? 요 과장이 기준이 되는 요 열에 과장이 똑같이 있냐 그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찾을 값이 문자이면 정확한 값뿐이 안 돼요. 그래서 0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푸시겠지만 비슷한 값이냐 정확한 값이냐 해서 비슷한 값을 찾으시는 거는 숫자일 때 해당이 됩니다. 네, 그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여기 있는 과장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내릴 거니까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해 주시고 몇 번째 열? 하나, 둘, 두 번째 열, 2열,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펄스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이렇게 직급별로 끌어오셨죠.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더하기 수당 하셔야 되니까 뒤에 가셔서 더하기 이렇게 하시고 수당 이렇게 찍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과장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F4 몇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수당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절대 참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안 하시면요.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값이 이상하죠? 네, 그럴 경우는 지우지 마시고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범위가 내려갔구나. 그러면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범위를 척한해서 절대참조, F4 누르셔서 절대참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절대참조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리시면 간단하게 푸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과일명과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액을 계산하시죠.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자, 이 뜻은 여기에서 단가를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랑 곱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HLOOKup이죠. 저희가 방금 했던 VLOOKUP과 HLOOKUP. 요 차이점은 참고하고자 한 표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 VLOOKUP, 가로로 되어 있으면 HLOOKU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가 똑같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H 누르셔서 HLOOKUP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으려고 하는 값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가 기준이니까 사과죠. 그럼 나는 이거 사과를 찾겠다.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참조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저희가 내릴 거니까 움직이지 않게 얘도 F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행번호예요. 행번호.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이렇게 되시는 거고 세로 돼 있으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2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를 찾으시는 건데 제가 문자는 정확한 값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과를 찾은 문자니까 0 쓰셔서 정확한 값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안 내려보셔도 되지만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단가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 수식 입력절에서 곱하기 하시고 수량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끝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H 누르셔서 HLOOKUP 함수 첫 번째 찾을 값은 나는 요 과일명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F4 절대참조 몇 번째 행? 하나, 둘, 두 번째 행, 2행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별표하시고 수량 선택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평균 점수와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표시하시는 거네요. 자, 여기 평균 점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이 평균 점수에 따른 등급을 이쪽으로 끌어오라. 그 뜻입니다. 자, 함수는 VLOOKUP과 HLOOKUP 중에 알맞은 함수 골라 쓰시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참고표를 보시면 이 참고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V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표가 가로 되어 있으면 HLOOKUP 쓰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은 뭐죠? 찾을 값은 여기가 점수죠. 네, 그러시면 여기 점수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니까요. 나는 여기 있는 요 평균 점수 찾겠다. 그 다음 어디에서? 여기에서 참조 보면 이렇게 되시는 거고 내릴 거죠.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등급은 몇 번째 열에 있죠?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 자, 그 다음에 정확한 건지 비슷한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값들이 여기랑 같은지 틀린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79.7이 여기 79.7이 없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값 1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값은 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워두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비워두시면 비슷한 값입니다. 1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시게 된 거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요 평균 점수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 자, 그 다음에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 요 점수랑 요 점수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비슷한 값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값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값이 안 나오죠. 79.7이 79.7이 똑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요 원리는 79.7이면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70에 걸려서 C가 되는 거고 82는 내려가다가 80에 걸려서 B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학생들의 전공 1, 전공 2 교양의 평균을 구하시고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여기는 평균이라는 요게 있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에버리지랑 브이로그 이렇게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평균을 구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에버리지 함수로 그 다음에 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균을 에버리지를 자르세요.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X 눌러서 자르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찾을 값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죠. 나는 평균을 구한 이 에버리지 점수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 둘, 두 번째죠. 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숫자가 똑같지 않으니까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네,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시고요. 세 과목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요 에버리지를 자르세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첫 번째 칸에 찾을 값에 나는 요 평균 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요 사생대 점수, 여기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수상표를 이용해서 수상 내역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순위가 높은 게 1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뜻은 이 점수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고 랭크 EQ로 순위를 구하고 그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랭크 EQ 함수가 처음 나왔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들어가셔서 알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동선수 그런 걸 말씀드릴 때 랭킹 몇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시는 건데요. 순위를 구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반에서 몇 등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그러면 요 넘버는 여기를 찍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점수가.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참조 범위예요. 여기 순위를 구하려는 셀 주소 참조 범위는 이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 점수는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리시면 이 범위도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F4 누르셔서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도가 중요한데요. 5도는 0이나 생략을 하시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0이나 생략하시는 거는 내림차순이니까 0 쓰셔도 되고 비워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순위가 나오는데요. 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등을 찾아가셔야 돼요. 1등이 높은 게 1등. 여기 보시면 높은 점수가 1등이라고 되어 있죠. 네,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는 내림차순입니다. 자, 그럼 옆에서 오름차순도 한번 해볼까요? 알자 누르셔서 랭크 EQ. 똑같이 얘네들 중에서 몇 등이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인데 보통 1 씁니다. 0 아니면 1이니까 1 쓰시면 오름차순이 되신 거예요. 확인하고 내리시면 어떤 게 틀려지냐면 여기 1등이 틀려지죠? 낮은 게 1등입니다. 오름차순 하시면 낮은 게 1등, 내림차순 하시면 높은 게 1등입니다. 저희가 뒤에 문제에서 많이 푸시겠지만 낮은 게 1등일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달리기나 그런 경기예요. 경기는 시간이 작은 게 1등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름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얘네들 중에서 몇 등이냐. 그 다음에 절대 참조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실수로 절대 참조를 안 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등수가 1등이 2명이 나오고 이상하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찍어보시면 범위가 움직였구나.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범위는 꼭 F4 누르셔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내리셔서 등수가 잘 나왔는지 1등이 높은 값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셔야겠죠. 네, 함수 들어가셔서 랭크 EQ 함수로 이 점수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0이나 생략하셔도 됩니다. 0 쓰셔도 되고 비워두셔도 돼요. 그럼 확인하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등에 대한 이런 숫자에 대한 요 수상을 가져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랭크 EQ를 자르세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 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나는 순위를 구한 이 숫자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고 몇 번째죠? 수상은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여기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다 있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보시면 네, 여기 4등까지 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등이나 7등은 내려가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다가 4등이 걸려서 장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나머지 1등, 2등, 3등 빼고 나머지는 다 장려상이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재밌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이죠. 네, 6번 보시면 과일 코드의 세 번째 문자와 과일 코드의 여기 세 번째 문자와 단가표, 여기 단가표를 이용하여 매출액, 여기 매출액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매출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여기서 단가를 가져오고 판매 수량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 h로그, 레프트, 미드, 라이트 중에 알맞은 함수. 일단 요 참고표가 가로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h룩업을 쓰시면 되고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가 처음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레프트 함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시면 레프트 함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함수는 내가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시는데 왼쪽에서부터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찍으셨을 때 이 문자에서 밑에는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수, 내가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는 거고요. 세 글자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3-s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쓰시면 왼쪽에 한 글자.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한 글자들을 빼오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트 함수가 있죠. 네.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에서 나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건데 1 쓰시면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는 거고요. 2 쓰시면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 5, 2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문자 가져오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문자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드는 뭐냐? 중간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 자, 그래서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자, 그래서 미드 함수는 한 칸이 더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항상 컴퓨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 S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한 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온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문자를 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세 번째 있는 문자, 즉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문자, 그럴 때는 미드 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매출액에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문자 요거를 이렇게 따오셔야겠죠. 여기 헷갈리신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가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찾을 값이 SWAP와 같은 게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그 다음에 과일 코드 찍으시고 왼쪽에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코드를 가져오시는 거죠. 안 내려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내리시면 이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 미드를 자르셔서 이 미드를 잘라서 가로 돼 있으니까 H 누르셔서 H룩업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나는 미드로 자른 요 가져온 W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절대 참조, 그 다음 몇 번째 행이죠? 단가는 하나, 둘, 세 번째 행입니다.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 문자는 정확한 값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0 쓰시면 돼요. 0. 네, 0 쓰시면 W에 해당되는 여기 9,000을 가져오게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곱하기 판매 수량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하시고 판매 수량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주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과외 코드 선택하시고 세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자, 그 다음 이 미드를 자르세요. 컨트롤 X 누르셔도 되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H 누르셔서 H루건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나는 미드로 가져온 이 W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 몇 번째 행?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문자를 찾는 거니까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입사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연구소, 2이면 재무팀, 3이면 총무팀, 4이면 영어팀, 이렇게 부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레프트죠. 자, 입사 코드의 왼쪽에 있는 걸 가져오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프트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추주 함수가 처음 나왔네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 밸류 1, 밸류 2, 밸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자리에다가 사과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도 쓰고, 그 다음에 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데요. 인덱스 넘버가 중요한데,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1에 밸류 1에 해당되는 사과가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2를 쓰면 밸류 2에 해당되는 포도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주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1은 연구소, 2은 재무팀, 3은 총무팀, 4는 영어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자리에 연구소, 재무팀, 총무팀, 그 다음에 여기다 영어팀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는 뭐가 결정을 하나요? 요거죠.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레프트로 따라서 거기서 숫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추주함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사 코드의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확인 누르시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숫자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레프트를 잘라서 C자 누르셔서 추주함수 가신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칸칸이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연구소. 내려가실 때는 탭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각 숫자에 맞는 값들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처음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텍스트 찍으시고 왼쪽에서 한 글자 이렇게 쓰시는데, 참고 요소 1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생략하면 여기 1과 같이 한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1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셔서 숫자가 여기 있는 요 문자죠. 정확하게 문자를 따오신 다음에 레프트를 잘라서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추주로 가시는 거.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써주세요. 1자리는 연구소. 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고요.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제품 생산일에 대한 생산 요일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예시는 일요일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위크데이. 자, 위크데이가 처음 나왔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산일이 있죠. 네, 요거에 대해서 요일의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잠깐 보세요. 함수 들어가셔서 W 누르시면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는 여기 설명을 보시면 1부터 7까지의 요일을 숫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는 날짜, 이제 여기 날짜를 찍으시면 되고요. 리턴 타입이 중요합니다. 리턴 타입은 1, 2 또는 3을 쓸 수 있는데, 일요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면 1이라고 쓰고,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면 2라고 쓰는 겁니다. 문제에서 일요일부터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이렇게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4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1월부터 시작하니까 1, 월, 화, 수, 수요일이 되시는 거고,
2가 의미하는 거는 일요일부터니까 1월, 월요일이 되시는 거고, 그쵸? 3은 1, 월, 화요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 숫자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숫자가 나왔죠? 네, 그러면 추저함수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날짜 찍으시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려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크데이를 자르시는 거예요. 자,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저함수.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다가 차근차근 쓰시는 거죠. 일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일요일 이렇게 쓰시고요. 탭 누르시고 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그에 맞는 요일이 나오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많이 하시죠.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서 해보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똑같이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월요일부터 하실 거면 여기 보시면 2라고 돼 있죠. 네,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월요일부터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작아졌죠. 왜냐면 여기는 1, 월, 화, 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월, 화, 수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크데이를 잘라서 저희가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로 가신 다음에 첫 번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부터 써야 되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월요일을 먼저 쓰셔야 돼요. 월요일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값은 똑같습니다. 요일이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요일은 바뀌는 거 아니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냐, 일요일부터 시작할 거냐, 그거를 문제를 보고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사업명 중 윤서진 대리의 금요를 표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인덱스랑 매치 함수예요. 자, 이 뜻은 사원 중에서 이 윤서진 씨의 급여가 얼마냐, 요거를 이쪽으로 끌어와라 하는 겁니다. 인덱스랑 매치 함수가 처음 나왔죠. 네, 그럼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먼저 매치 함수 말씀드릴게요. 매치 함수는 여기 보시면 상대의 위치값, 내가 찾으려고 하는 위치값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은 윤서진이면 윤서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난 이 윤서진을 찾겠다. 물론 여기다가 윤서진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윤서진을 찾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어디에서 찾을 거냐, 배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찾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0과 마이너스 1인데요. 참고로 0이 정확한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이라는 숫자 나오는데요. 0 이렇게 하시면 6으로 바뀝니다. 그 6이 의미하는 거는 이 윤서진이라는 글씨는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다. 즉 위치를 나타내는 게 요 매치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인덱스 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I 누르시면 인덱스 함수 첫 번째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로우 넘버, 컬럼 넘버가 있는데 범위에서 로우 넘버는 행번호, 컬럼 넘버는 열번호입니다. 자, 범위는 내가 만약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가 2,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서연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2행 2열이니까 하나 둘 그래서 이서연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3 이렇게 하면 사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사원 이렇게 여기는 인덱스 함수는 내가 잡은 범위에서 행번호, 열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서진 씨의 위치가 몇 번째 있는지 아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M자 누르셔서 매치 함수 윤서진 씨라고 쓰셔도 되고요. 윤서진 씨는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각 0 이렇게 하시면 이 글씨는 윤서진 글씨는 위에서 6번째가 있다. 자, 그 다음 이걸 자르세요. 이걸 자르신 다음에 I 누르셔서 인덱스 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범위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이거의 급여죠. 급여를 쭉 잡으시면 되고, 자, 급여에서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윤서진 씨죠? 그러니까 여기 로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6번째.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컬럼은 열 번호는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1이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분의 값을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치 함수로 나는 이 글씨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6번째 있다. 자, 그럼 이 매치를 잘라서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에 첫 번째로 붙여넣기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범위는 이렇게 잡으셔야죠. 범위는 이 중에서 위에서 6번째로 확인 누르시면 값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급여가 제일 높은 사업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매치 인덱스 맥스입니다. 즉, 이 뜻은 급여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고 그 큰 값에 해당되는 사업명을 가져와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큰지, 어떤 값이 제일 큰지 먼저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맥스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맥스.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이 나옵니다. 그 큰 값이 나오게 되세요. 그럼 뭐 이 값은 몇인가요? 네, 6이죠. 네, 그러시면 요 분을 이쪽으로 끌어오시면 되겠네요. 사업명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요 값은 위에서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번째 있다는 거를 알아내는 게 매치 함수죠. 그러니까 이 맥스를 자르셔서 매치 함수로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찾을 값에 붙여넣는 거죠. 나는 맥스를 구한 이 최대값을 찾을 거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5번째 있구나.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이 매치를 다시 한번 자르셔서 인덱스 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업명이죠. 네, 사업명 하시고 위에서부터 5번째 있다. 확인 누르시면 2번에 해당되는 사업명을 가져오게 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최대값을 알아내고요. 맥스를 자르셔서 매치해서 나는 이 최대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써주셔서 위에서 5번째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주셔서 인덱스 함수.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사업명. 위에서 몇 번째? 5번째.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재밌으시죠? 참고로 매치 인덱스 함수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함수는 vlookup이나 hlookup, 추주 함수는 자주 나오고요. 매치 인덱스 함수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그래도 나오면 맞추셔야겠죠. 자, 이제 기출 유형 2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성적 합계, 여기 합계가 있죠. 합계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고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십시오. 순위를 표시하신 거고 점수가 높은 게 1등입니다. 수저랑 랭크 EQ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크 EQ로 요 합계에 대한 순위를 먼저 구하고 1, 2, 3등 이렇게 나오면 그 1, 2, 3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먼저 랭크 EQ 함수 먼저 가겠습니다. 알자 누르셔서 랭크 EQ.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에서 몇 등이냐. 이 합계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움직이지 않게 F4. 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으로 높은 값이 1등입니다. 0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확인하시고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1등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높은 값이 1등. 잘 됐구나. 자, 그러시면 1등부터 여기 10등까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칸에서 요거를 자르신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추수함수 가셔서요.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셔야죠. 밸류 1자리에 1등이면 1이면 1등이죠. 1이면 1등. 그 다음에 탭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2는 2등. 그 다음에 3이면 3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1등, 2등, 3등은 다 쓰셨죠. 그럼 여기 4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4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 보시면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그냥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끈 따옴표 2번. 탭 누르셔서 큰 따옴표 2번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10등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1, 2, 3등은 표현되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살짝씩 달라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똑같이 성적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시고 1은 1등, 2는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데요. 함수가 틀려요. 여기 보시면 ifError 함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rank eq choose ifError. ifError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ifError 함수는 I 누르시면 이렇게 ifError 함수가 있고요. 요거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식을 넣으시고 이 식에서 오류가 되면 여기 있는 값을 받아내라. 그 뜻입니다.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R자 누르셔서 아까 하신 것처럼 rank eq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합계가 얘네들 중에서 그 다음에 절대 참조 해주시고 높은 값 1등이니까 0이나 생략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등수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요 rank eq를 잘라서 아까 하신 것처럼 C자 누르셔서 추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이면 1등, 그 다음에 2는 2등, 3이면 3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등, 5등은 처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내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1, 2, 3등만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처리하는 게 ifError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자르셔서 I 누르셔서 ifError 함수 첫 번째 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 큰 따옴표 공백을 해라.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이 오류가 다 공백 처리가 되신 겁니다. 그럼 방금 했던 1번 문제랑 뭐가 틀리냐? 예를 들어서 10명뿐이 없으면 그냥 저희가 4등부터 10등까지 땡땡 이렇게 하셔서 10번 그러니까 10등까지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순위가 100등까지 있으면 그럼 100번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오류가 나는 거는 ifError 함수로 오류 처리를 해라. 공백 처리를 해라. 그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R자 누르셔서요. rank eq 함수 얘가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잘라서 추주로 가신 다음에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1이면 1등, 2이면 2등, 그 다음에 3이면 3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처리를 안 했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네, 그거를 처리하시는 게 ifError. 다시 한번 자르셔서 I 누르셔서 ifError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Ctrl V 하신 다음에 나머지 오류가 되면 공백을 해라. 그 다음에 2번 확인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성적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1위는 별 3개, 2위는 별 2개, 3위는 별 1, 그 외에는 공백하시는 겁니다. 방금 풀었던 2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1등, 2등, 3등 자리에 별표를 해라. 그 뜻입니다. 자, 엑셀에서 특수문자는 미음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음 한자키. 그러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켜지고요. 밑에 보기 변경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미음 한자, 그 다음 별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음 한자,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위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꺼서 놓으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rank eq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요게 요 중에서 몇 등이냐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높은 값이 1등이죠. 네. 내려보시면 높은 값이 1등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랭크 EQ를 자르셔서 추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제 여기다 1등, 2등, 3등이라 쓰시는 게 아니고 별표 하셔야 되니까 미음 한자 누르셔서 별표, 그다음 미음 한자 누르셔서 별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만 이렇게 별표 하시고 얘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1등이면 별표 3개죠. 그러니까 별표 3개, 컨트롤 V 2번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컨트롤 V 2번, 컨트롤 V, 하나네요. 네,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미음 한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오류를 처리해야 되니까 if 해라.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자르셔서 if 해라 가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 외에는 공백을 해라. 그러니까 끝 앞에 2번 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랭크 EQ 얘가 얘네들 중에서 몇 등이냐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 랭크 EQ를 자르셔서 추주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 미음 한자 그 다음 별표 선택하시고 미음 한자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V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주를 다시 한번 자르셔서 if 해라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 앞에 2번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4가지 유형인데요. 이렇게 다 응용돼서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시면 똑같이 합계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데 1에서 3까지는 우수, 4, 5, 6, 7은 공배, 8, 9, 10은 분발로 하시는 겁니다. 높은 점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if 해라 추주, 랭크 EQ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랭크 EQ랑 추주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랭크 EQ 합계가 얘네들 중에서 그 다음에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값이 1등이니까 0이나 생략하시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값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랭크 EQ를 자르셔서 추주로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1, 2, 3등은 우수죠? 그러면 1자리에 우수, 2자리에 우수, 그 다음에 3자리에 우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5, 6, 7은 공백이죠?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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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이렇게 7까지 공백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8, 9, 10은 분발이죠. 네, 그런데 저희가 8, 9, 10은 안 쓰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8, 9, 10은 이렇게 오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if 해라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요 8, 9, 10은 오류가 나니까 분발로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시는 거죠. 여기서 주어진 함수가 있으니까요. 주어진 함수는 다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if 해라 함수가 안 주어지고 요거 랭크 EQ랑 추주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랭크 EQ로 얘가 얘네들 중에서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얘를 잘라서 추주 첫 번째 칸에 붙여넣고 하시고 1, 2, 3등은 우수니까요. 우수 그 다음에 우수 우수 이렇게 하시고 4, 5, 6, 7까지는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2번으로 탭을 누르시면서 7등까지 하고 8, 9, 10은 분발이니까 분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8, 9, 10도 분발로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내리시면 똑같겠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if 해라 함수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안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그걸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걸 외우신다기보다는 함수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이네요. 학생들의 전공 1, 2 교양의 평균 점수, 요 3개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구하고 등급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A, B, C, D 등급을 하는 겁니다. 단 60점 미만은 F, 주어진 함수는 if 해라
V루거 에버리지입니다. 새로 되어 있으니까 V루거이고요. 평균을 구하니까 에버리지 함수가 주어졌죠. 자, 그럼 평균 먼저 구하겠습니다. 에버리지니까 이렇게 내리셔서 에버리지 함수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을 선택하시고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시면 뭔가 평균 점수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얘를 잘라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 평균 점수를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주시면 되고요. 몇 번째 등급은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정확한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여기 기준이 되는 60, 70, 80, 90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숫자랑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비워두시거나 1 쓰셔서 비슷한 값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확인차 내려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뭔가 오류가 나올 거예요. 이거 왜 오류가 나올까요? 58. 여기 보시면 60이 안 걸리니까 58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내려가다가 걸리는 겁니다. 92가 아니죠. 여기 평균 점수니까. 여기 평균 79는 내려가다가 여기 70에 걸려서 C가 되시는 거고, 여기 뭔가 평균은 내려가다가 80에 걸려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평균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58이 아니고 49. 이 49는 60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까 하신 것처럼 if 에라로 가셔야죠.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I 누르셔서 if 에라.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 보면 60점 미만의 F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 네, F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오류는 F가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 에버리지로 요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서 브이로그로 가셔서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나는 요 평균 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주시고요. 등급은 두 번째 열.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확인하고 내려보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류가 나오는 거는 60보다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오류를 처리해야 되니까 잘라내기 해서 if 에라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다가 F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 난 부분은 F로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가일 코드의 첫 번째 문자와 가일 코드의 첫 번째 문자와 코드표, 여기 코드표를 이용해서 과일명을, 여기 있는 과일명을 이쪽으로 끌어오시는 겁니다. 단 오류가 발생되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시는 겁니다. 조지 함수는 if 에라 h루거, 그 다음에 left 함수네요. 과일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따셔야 되니까 left 함수, 참조 범위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h루거, 그 다음 뭔가 오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과일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먼저 따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그 다음에 과일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H 누르셔서 H루거로 가셔야죠. 첫 번째 찾을 값에 붙여넣고 나는 레프트로 잘라온 G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F4.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문자죠? 문자는 정확한 값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0 누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비워두시면 비슷한 값이거든요. 지금 G인데 여기 G인데 포도가 아니고 사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가? 0 이렇게 꼭 쓰셔야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거 안 내려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뭔가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이거 오류가 왜 났죠? 여기가 R이죠. R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저희 if 에라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요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코드 오류, 네, 이렇게 쓰신 거죠. 코드 오류.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구분이 배달인 주문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값명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여기 구분이 포장 배달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배달에 해당되는 판매량이 가장 큰 거, 그리고 그 가장 큰 거에 해당되는 제값명이 뭐냐, 그거를 이쪽에 끌어오시는 겁니다. V루거, H루거, Dmax, Dmin 중에 알맞은 함수인데 가장 많은이니까 Dmax 하시면 되고요. 참고표가 세로 되어 있으니까 V루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Dmax로 요 중에서 여기 배달에 해당되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 함수 저번 시간에 배웠죠. D자 누르셔서 D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판매량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구분 배달 이렇게 하시면 배달에 해당되는 제일 큰 판매량 150입니다. 그럼 150이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 150에 해당되는 꽈배기를 끌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Dmax를 잘라서 저희가 V루거로 가시면 돼요. V루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찾을값, 룩업밸류 찾을값은 이 Dmax로 구한 150을 찾겠다.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꼭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찾을값이 150이죠. 판매량이니까 판매량부터 제가면까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내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F4를 눌러서 굳이 절대 참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은 범위. 이렇게 범위에서 제가명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럼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셔야지 150에 해당되는 꽈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워두시면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꽈배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0에 해당되는 꽈배기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D자 누르셔서 Dmax. 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판매량이죠. 하나, 둘, 셋, 판매량.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구분 배달. 자, 그럼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Dmax를 잘라서 V로 함수로 가셔서 첫 번째 찾을 값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테이블 범위는 판매량부터 그 다음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3 쓰시면 되고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그에 맞는 꽈배기가 값이 나오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문제가 똑같아요. 구분이 배달인 주문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가명을 표시하는데 주어진 함수가 틀립니다. 여기는 V룩업이나 Dmax로 하시는 거고 여기는 Dmax 매치 인덱스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살짝 틀려요.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여기 있죠. 여기는 판매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제가명이 이거는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브이로그 함수로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컴퓨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열을 기준으로 하나, 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되는 열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매출액분이 못 구해요. 왼쪽으로 제가명은 못 구합니다. 그럴 때 쓰시는 게 매치 인덱스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Dmax로 이 판매량이 가장 큰 애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똑같죠. 함수 들어가셔서 Dmax 함수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판매량이 이번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4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구분 배달 이렇게 하시면 배달이 제일 큰 150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 150이 아까 하신 것처럼 위에서 몇 번째 있죠? 네, 그거를 찾아야죠. 그게 매치 함수죠. Dmax를 잘라서 M자 누르셔서 매치 함수. 나는 Dmax로 구한 이 150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지금도 10이라고 나오죠? 0 쓰셔야지. 아,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구나.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 있다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꽈배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자르셔서 자, I 누르셔서 인덱스 함수 첫 번째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죠? 제가명이죠. 제가명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 행번호에다 위에서 네 번째 있다. 그러면 꽈배기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시는 겁니다.
어렵죠? 이거 문제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자죠? 네, Dmax로 이쪽으로 할게요. Dmax로 범위 잡아주시고 판매량은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 배달. 그래서 배달의 제일 큰 값을 찾고요. Dmax를 자르셔서 매치 함수. 나는 이 Dmax 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네 번째 있다. 그 다음에 요 매치를 잘라서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칸으로 첫 번째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어레이 범위는 제가명.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컬럼 열 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1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재밌으시죠? 자,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주문 코드의 세 번째 문자와 제품표를 이용하여 장난감명을 표시하십시오. 자, 이 뜻은 여기 주문 코드의 중간에 있는 문자 있죠? 네, 요거 1, 2, 3, 4를 이용해서 1, 2, 3, 4에 해당되는 장난감명을 이쪽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주어진 함수는 vlookup랑 mid, value라는 게 나왔네요. mid 함수는 중간에 있는 문자를 가져올 거고, vlookup 함수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쓰실 거고, value라는 게 처음 나왔죠? 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중간에 있는 문자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mid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코드에서 왼쪽에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그래서 세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1의 양쪽에 큰 따옴표가 있죠. 네, 이거는 문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셀에서 왼쪽으로 가죠. 이거 제가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애들은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value 함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value 함수는 여기 인수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큰 따옴표가 있는 1을 숫자 1로 바꿔줘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얘는 문자, 얘는 숫자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요 1, 2, 3, 4를 빼셔야겠죠? mid, M자 누르셔서 mid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value를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vlookup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잘라서 V 누르셔서 vlookup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나는 mid로 잘라온 요 문자 1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F4. 그다음 몇 번째?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정확한 값이 아닌가? 비슷한 값이 1인가? 네. 이렇게 하셔도 값이 안 나옵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mid로 가져온 건 아까 문자라고 그랬죠? 네, 가운데 정렬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문자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도 가운데 정렬을 풀어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죠? 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인데 숫자랑 같냐라고, 문자인데 숫자를 찾으니까 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id를 숫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value죠. 그러니까 요 mid를 잘라서 저희 V 누르셔서 value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문자가 숫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아 보여도 문자에서 숫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야죠. 나는 value로 바꾼 이 숫자 1을 찾겠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똑같이 절대 참조해 주시고 하나, 둘, 두 번째 열,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이제 레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id로 하셔서 코드에 세 번째 있는 한 문자를 가져와서 얘를 숫자로 바꾸셔야 되니까 V 누르셔서 value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숫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잘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하신 것처럼 vlookup에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참조 하나, 둘, 두 번째 정확한 값 0.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네, 값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10번입니다.
10번도 문제 보시면 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밸류가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밸류 없이 하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M자 누르셔서 주문 코드의 세 번째에 한 글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르셔서 브이로그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나는 이 문자로 된 1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F4 누르시고 하나 두 번째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값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로 바꾸시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 네, 그러면 숫자가 됩니다.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value라는 함수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1 하시면 문자가 숫자가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제 4문제 남았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택배 발송 수량과 할인유표, 여기 보시면 여기 수량 있죠? 그리고 여기 할인유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할인 금액을 계산하시는 건데, 할인 금액은 금액 곱하기 1 할인율 가로 닫기,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요 수량에 해당되는 요 할인율을 이쪽으로 끌어오시면 되죠. 새로 되어 있으니까 브이로그 함수 쓰시면 됩니다. 자, 저희 여러 번 하셨으니까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첫 번째 찾을 값은 뭐죠? 여기가 기준이에요. 수량 첫 번째. 그러니까 수량. 나는 얘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움직이지 않게 절대 잠조. 자, 할인율은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열. 자, 그 다음에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 자, 문제 보시면, 여기 2, 5, 1이 있는데, 여기 2, 5, 1이 똑같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1 쓰셔서 비슷한 값 가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0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가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기 때문에 0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 곱하기 1 할인율 가로 닫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브이로그로 구한 거는 뭐죠? 할인율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곱하기 가로 여시고 1 할인율이 됐고 맨 뒤에 찍으시고 가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인율에 대해서 계산이 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로 나는 여기 있는 수량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절대 참조. 할인율은 세 번째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이로그 앞에 찍으시고요. 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1 할인율 그 다음에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체중, 신장, 기준표 여기 체중과 신장, 기준표를 이용해서 BMI를 셀에 계산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BMI, 여기 저체중, 정상, 과체중. 그 다음 BMI를 계산하는 여기 식이 있고요.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이랑 파워입니다. 근데 여기 계산식을 잘 보시면 BMI는 체중 나누기 가로 여시고 신장 나누기 100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돼 있죠. 파워를 말씀드릴게요. 모드로 하셔서 네, P자 누르시면 파워 함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거듭 제곱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5에 2 하시면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 2, 12 아니고요. 5에 2승, 5, 25 이 뜻이에요. 5에 3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5, 3, 15가 아니고 5를 3번 곱한 12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승, 요거 할 때 쓰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P자 누르셔서 파워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신장 나누기 100을 제곱하셔야 되니까 신장 나누기 10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곱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한 거죠? 6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체중 나누기 파워 이렇게 하시면 BMI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자 누르셔서 파워 함수 불러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신장 나누기 100이니까 신장 나누기 100 이렇게 하시고 얘를 제곱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아니고 여기 파워 앞에서 체중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BMI입니다. 요거는 BMI.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요거 가셔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자르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 요 BMI 값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셔야 되니까 나는 요 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요 숫자랑 요 숫자가 틀리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값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상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 함수로 신장 나누기 100이니까 신장 나누기 100 그 다음에 제곱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셔서요 체중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이게 BMI 값이 되시는 거고 요 범위에 대한 요 문자를 끌어오시면 되니까 잘라서 브이로그 붙여넣기 하시고요. 범위 잡아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이거 절대 참조해 주셔야죠. 네, 이렇게 하시고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비슷하죠?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합니다. 여기 BMI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식을 보시면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0으로 나누고 여기는 신장만 그냥 제곱하는 거죠. 단위가 틀린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미터 단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센티미터 단위가 돼서 나누기 100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 V루거, H루거, 추주 중 알맞은 함수, 제곱이 나오는데 파워가 안 나왔죠. 네, 이거는 수동으로 계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맞은 함수인데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V루거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V루거 함수 여기에서 찾을 값을 계산해야죠. 찾을 값은 체중입니다. 체중 나누기 그 다음에 신장에 제곱하라고 되어 있죠. 제곱은 이렇게 6 위에 있죠. 네, 웃는 표시 요거 하시고 2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중 나누기 그 다음에 신장 이렇게 하시고요. Shift 6 누르신 다음에 2 이렇게 하셔서 제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똑같죠. 네,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주시고요. 절대참조 세 번째 그 다음 비슷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그에 맞는 값이 나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과일 코드의 첫 번째 문자, 이 과일 코드의 첫 번째 문자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의 마지막 문자, 원산지에 여기 있는 마지막 문자를 이용해서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액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판매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즉, 여기에서 단가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곱하시면 돼요. 단가 코드가, 과일 코드가 A-203 이렇게 돼 있고, 원산지가 국산 1이 돼 있으면 A1으로 표시하고, H루거 F2 라이트 함수 사용하시는 겁니다. 연산자를 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이고, 여기가 찾을 값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A1이라든가 G3 같은 이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G3, 6이죠.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떼셔야 되니까 left 함수. 자,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과일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A1, 여기 1이랑 합쳐야 되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연산자를 한 걸 했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연산자. Shift 7을 눌러서 연산자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연산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죠? 이렇게 원산지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붙여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산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딸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그 다음에 원산지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한 글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A1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 했죠. 얘를 잘라서 그 다음 함수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H룩업이니까 네, H 누르셔서 H룩업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나는 요 코드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절대참조 하나, 둘,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문자를 찾은 거니까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네, 이게 끝나신 게 아닙니다. 한번 내려보시면 값은 나왔고요. 여기에서 곱하기 판매 수량. 자,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 더 갔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프트 함수로 A 과일 코드 선택하시고 1 누르셔서 A 가져오시고요. 연결하셔야 되니까 Shift 7 누르셔서 연산자 함수 들어가셔서 라이트 함수로 원산지의 오른쪽에 한 글자.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자르셔서 이게 찾을 값이니까 H룩업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F4 하나 둘 두 번째 행 정확한 값 0.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곱하기 판매 수량 엔터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찾기 참조 함수를 풀어보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논리함수 시간만 잘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함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